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 청원서 서명하면 매일 100만 달러 상금 제공.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는 스트레스 받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내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머스크가 하루에 100만 달러 상금을 무작위로 선정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제안한 상금은 언론의 자유와 무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청원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그룹 어메리카 PAC의 일환으로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주요 경합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치와의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청원을 홍보하며 첫 번째 100만 달러 수표를 수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많이 모으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유권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금전적인 보상으로 유권자를 유도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이 계획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들에게 100달러에서 47달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약세였던 지역에서 더 많은 유권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머스크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캠페인은 대부분의 현장 작업을 어메리카 PAC와 같은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PA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메리카 PAC의 운영에는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등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어노킹 유권자 집을 방문해 선거 홍보하는 활동 인력에게 문당 30달러를 지급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에는 문당 10달러 이하의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급액은 PAC 운영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윤리적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머스크의 전략이 실제로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현대사회에서 샌드위치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샌드위치 세대는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중년에 접어들고 베이비붐 세대가 80대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는 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죠. 예를 들어 케이트 지오르다노라는 34세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신생아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까지 케어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 부모님을 돌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이 과정을 나눠서 감당하고 있죠. 그녀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가족을 우선시할 수 있는 입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대가 어떤 부담을 느끼는지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늦게 가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를 돌보는 시기가 겹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돌보는데 필요한 집중적인 케어는 샌드위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샌드위치 세대는 현재 1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샌드위치 세대가 겪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재정적인 압박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고령 부모를 케어하는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49세의 다이애나 플러는 83세의 어머니를 돌보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달에 1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다이애나는 경력 목표를 미루고 어머니의 케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샌드위치 세대가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포기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메더케어 혜택을 확대하여 가정의료를 포함하자고 제안하면서
샌드위치 세대를 지원하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프는 무급가족 간병인을 위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두 제안은 샌드위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샌드위치 세대의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양육과 부모 케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샌드위치 세대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케어 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60%가 연소득의 20% 이상을 육아에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요양 케어 비용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샌드위치 세대는 재정적, 정서적, 그리고 시간적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중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샌드위치 세대가 겪는 현실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이들은 두 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며 재정적,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